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창업자금 대해서 알아보는 베스트 창업자금 시간 중에 오늘 2021년도 이제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대질, 수질, 뭐 소음,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 분야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예비 창업자한테 5천만 원, 그리고 초기 창업자한테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근데 제가 그 2월 말에 개인적으로 좀 요즘에 이사도 있고 좀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영상 요청을 하셨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열심히 정신 차리고 네, 이삿짐 조금만 풀고 좀 더 다양한 또 영상으로 또 3월에 또 보답드리겠습니다. 아마 3월에는 베스트 창업 자금 이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창업 노하우나 아니면 자주 하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댓글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을 좀 더 심화 버전으로 좀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창업을 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에코 스타트업 내용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자, 목적 한번 보시면요. 녹색 산업입니다. 녹색 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녹색 산업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 산업에 대한 정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있는 환경산업이거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 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덧붙임 10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산업과 관련된 분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볼 수가 있겠고, 전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현 시점에서 어떤 사업이 대표가 아니면서 녹색 산업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초기 창업자, 공고일 기준에서 3년 이내 창업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되고요. 총 150개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 75개 팀, 예비 창업자 75개 팀, 초기 창업자 75개 팀에서 150개 팀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업이 2월 26일 날 공문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현재 2월 26일까지 2월 26일 기준으로 창업 3년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에 지원을 하시면 4월부터 협약을 해서 4, 5, 6, 7, 8, 9, 10, 11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 협약 기간 내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협약 기간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여러분이 협약 기간에 해야 되는 거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사업비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으면 요 8개월 동안 5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요 5천만 원을 쓰면서 사업 계획서에 여러분이 작성을 하셨던 실제 제품을 요 기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 다양한 사업 활동들, 뭐 업체를 만난다던가, 홍보를 한다던가, 전시회를 나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받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사업 활동들을 요 8개월 동안 협약 기간 동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먼저 보시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민간부담금 30%에 현물 30%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현물 30%는 보통 대표자의 인건비예요. 대표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5천을 지원받으시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금액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3년 미만 초기 창업 기업은 10% 정도는 현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70%를 지원을 하죠. 이 정도는 외우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70%를 지원을 하면 1억을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70%를 지원해서 여러분이 1억을 지원을 받을 경우
여러분이 현금을 내는 돈은 한 1,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억에 1,500만 원 합친 1억 1,500만 원을 여러분이 이제 사업비로 쓰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비를 쓰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뭐 몇 가지가 뭐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접수 기간은 아직 접수 기간은 아닙니다. 3월 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29일 6시까지 마감이라서 지금 준비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죠. 다음 제출 서류라고 하어 있는데 신청서랑 계획서는 여기 양식에 있는 서류만 여러분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양식으로 쓰지 마라. 네, 정부 사업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여러분이 가점을 받을 수도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가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제출할 서류들을 보면 사업 신청서, 뭐 계획서 있습니다. 어차피 한 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원,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뭐 이 정도 내용이 되겠고 폐업하신 분은 폐업 내역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자가 있지 않다는 사실증명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가점증빙서류를 내게 됩니다.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접수 방법, 에코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하는데 사이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걸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검토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요건 검토, 자격 검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자격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류 평가, 발표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1.5배수를 뽑고 발표 평가는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아마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서류만 통과하신다면 발표의 합격률은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선정 뭐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3월까지 내시면 4월에 선정을 해서 4월달 안에 협약이 체결이 되고 11월까지 비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8개월 동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일정표의 내용을 보면 4월에 심사하고 협약 준비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7개월 동안 사업비를 쓰고 제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기간상은 8개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7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품 개발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심사 기간 중에도 좀 미리미리 뭐 개발업체도 좀 찾아보시고 좀 더 제품 개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지침을 뭐 준수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통장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사업비 전용 통장을 선정대신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현금을 입금을 먼저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협약을 하면 정부의 그 사업비 계좌에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통장에 돈이 있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비 사용 승인 요청을 해서 여러분이 승인이 되면 그때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회계 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서 부적절하게 쓴 거는 환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선정되신 분들은 이게 그 조건이에요.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3년간은 여러분이 창업 상태라는 걸 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폐업을 웬만하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업상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폐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를 해달라. 그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뭐해서 이제 관련된 거 지침 서류가 있는데 한 63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공문하고 비슷합니다. 평가에 대한 내용도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들하고 비슷해요.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하지 마라.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와라. 그리고 내가 탈락을 해서 억울하다고 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그 탈락 통보일로부터 한 해에 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같은 걸 녹음할 수가 있고요. 뭐 규정 위반 같은 게 있으면 뭐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하실 수 있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 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창업 사업화 자금 중에 하나예요. 창업 사업화 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창업 사업화 자금들이 정부에서 사업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무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아까처럼 사업계획서를 최대한 바꾸지 말고 그 안에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제품 개발을 할 것. 이게 첫 번째 그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사업자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금 받은 다음에 바로 폐업을 하면 이런 문제는 안 되고 사업 자금 지원을 받으면 협약 종료일로부터 보통 한 1년 정도는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은 사업자를 폐업했을 때 유지하는 조건이 3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래서 다른 창업 사업보다 폐업 그 사업 자금 받은 이후에 사업자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길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했다가 빨리 폐업할 사람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사업자를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이런 지원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여기서 자금 받으면 3년 동안 열심히 사업할 사람을 선발하기 원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는 유리한 규정이고 창업자한테는 좀 불리한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속 서류들이에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가 돼 있었죠. 이 신청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과제명의 아이템명을 적고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용하고 초기 창업 기업용이 신청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요약 버전, 요약부는 2페이지까지 쓸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분량 초과 시 감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분량을 준수하셔야 되겠죠. 사업 계획서는 15페이지까지 작성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더 많이 작성할수록 유리하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너무 짧게 쓰시기보다는 최대한 너무 늘려 쓸 필요는 없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을 설명하기에 충분하게 내용을 최대한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품 소개 그리고 제품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특히 환경 문제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친환경 녹색 성장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되겠고 시장성, 뭐 보유 역량, 기술성, 사업성, 추진 일정, 사업비 뭐 거의 나머지 다른 사업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대 효과에서 내용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환경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사회가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공익적인 그런 효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쓰시고 특히 매출이나 고용 투자는 고용 투자도 약간 좀 공익적이죠. 근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될 이유,
기업이 성장에 대한 지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 자격인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창업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라. 그 다음 공통사항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해당이 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체납 안 되시고요. 대출 연체 안 됩니다. 그리고 휴폐업 중인 경우도 안 되고 좀 특이사항은 전년도와 당해년 그래서 20년하고 21년에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30일 이상이 조업 영업정지 등이 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던 것 동일한 아이템으로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예비창업자 지원 세부사항은 다른 사업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보시면 이 제품의 필요성,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20점입니다. 그리고 정책 부합성, 정말 녹색 산업, 친환경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친환경인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요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이 보겠습니다. 무려 배점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역량이 15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 또 30점 배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평가 기준이 있다. 그리고 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인증 1점, 뭐 환경 관련된 인증 또 1점, 그리고 환경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뭐 실시나 기술 이전 실적 있으면 1점, 그리고 뭐 에코스타트업 뭐 최우수 졸업자 뭐 2점, 환경 공모전 입상자 2점 뭐 이런 게 있고요. 특이한 건 영세기업 2점. 웬만하면 다 영세기업이 되시겠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고용 창출, 뭐 벤처기업 인증 이런 가점들이 많이 있고 최대 5점까지 서류 평가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발표 평가는 1.5배수이기 때문에 거의 서류가 들어가시면 탈락하시는 분이 적을 거예요. 서류 평가가 가장 어려운데 이런 가점들이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평가 기준에서 다시 여기는 서류였고 앞엔 서류였고 지금 발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술성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필요성 특히 사업비가 왜 이 사업비 타당성이냐 좀 유니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비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비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냐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특징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서류 평가 내용을 보시면 서류 평가에는 사업비가 없었죠. 근데 발표 평가에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류를 쓸 때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를 써야지 야 대충 써. 대충 개발비 5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쓸지 꼼꼼하게 견적도 받아보고 실제로 견적에 의해서 합리적인 근거에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평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대충 쓰지 마시고 발표 평가 있으니까 충분히 요거 쓰시는 게 좋겠고 역량 점수도 올라가고 아이템에 대한 기술 점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류와 발표가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류와 발표 평가 기준에 맞는 내용을 충실히 쓸 수 있도록 15페이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환경 관련 분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측정기기 등을 제공한다. 아니면 환경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대기, 수질, 소음, 생태계에 대한 환경피해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그리고 뭐 환경의 보전 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경제, 금융, 건설, 교통,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들을 쓰는 것 자체가 환경 문제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품들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관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내 사업이 정말 환경 친화적이고 뭔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산업 관련된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나눠 뽑았는데 초기 창업자는 5천, 예비 창업자는 5천, 초기 창업자는 1억을 지원을 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3월 29일까지 마감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내용을 잘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우리가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환경 창업 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리뷰를 좀 드리면 결국 그 정부 지원도 하나의 로드맵과 생태계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예비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환경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에코 스타트업에 대해서 예비 창업을 2021년에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5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2년에 1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유의점 있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비 창업 사업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최우 수상을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점이 2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연도에는 5천 지원 받고 그 다음 연도에 5천 받은 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다른 제품을 할 경우에 1억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2년간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최대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을 5천을 가지고 만들고 두 번째 제품을 1억을 가지고 만들어서 두 가지 제품을 라인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제품을 기초 버전을 만들고 그 다음 연도에 1억을 받아서 좀 더 IoT나 AI랑 결합한 좀 더 제품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기술을 점점 이렇게 고도화 시켜서 나가서 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아니면 두 개의 제품을 첫 연도에 하나, 그 다음 연도에 하나 이렇게 받는 걸로 여러분이 사업을 이 자금에 맞게 설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즉 환경 관련된 부사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